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 11월 1일에 마감하는 IBK 기업은행 동계 인턴 자소서 해설을 여러분들과 하려고 방송을 켰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공기업 IBK 기업은행의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운 걸 기반으로 추후 IBK 기업은행에서 어떤 정직원이 되고 싶은지, 어떤 PB가 되고 싶은지, 어떤 PB가 IB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본인의 열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금융 전문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금융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됐고 그 열망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가 IBK 기업은행이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채용 설명회를 하실 때 간혹 인사 담당자분들이 순수 신입이나 학부생들을 이제 뽑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피력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저의 생각에는 금융과 관련이 없는 경력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뭔가 배워서 추후에 내가 은행 쪽으로 커리어를 바꾸려고 한다 라는 메시지가 투영되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문항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관의 바탕으로 IBK에 지원한 이유와 인턴 경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화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좌우명 혹은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불치하문이라는 실제 좌우명이 있어서 불치하문은 다른 말로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청이라는 항상 가치관 같은 게 나면 항상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럼 이제 경청이라는 논리에 기반해서 IBK가 예를 들면 고객의 이야기를 엄청 잘 듣는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걸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잡는다. 저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세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오케이. 그리고 본인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2개 이상이면 저는 그 중에서 웬만하면 IBK 기업은행의 인재상과 조금이라도 더 엮일 만한 거를 픽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가치관이 왜 본인에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이유도 항상 필요해요. 항상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why랑 how에 대해서 why 그리고 how 왜 어떻게 요 2가지가 진짜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다면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00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언급할 분량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연히 면접을 가게 된다면 왜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관을 본인에게 내재시키게 된 과정이 어떤지 약간의 성장 과정 같은 느낌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쓸 이 가치관이 여러 시중은행들 중에 저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금융기관, 은행 그 중에서도 IBK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왜 부합한다는지 그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이고요. 2번째로 지원 동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은 가장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가치관이 결국 IBK에서 인턴으로 일하면 꽃을 제대로 피울 것 같다. IBK가 걸어온 길이나 IBK 근본 결국 IBK는 중소기업 은행인데 그런 게 내 가치관과 부합한다 라고 쓰는 게 일단은 정석적으로 맞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다들 중소기업 지킴이 그리고 코로나 때 대출 얘기 다 할 거예요. 코로나 때 제일 먼저 소상공인한테 대출해주고 소상공인 도와주고 근데요 여러분 진짜로 남을 돕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찐 리얼 가치관이 아니면 저는 이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남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케이?
다시 또 설명을 이어가자면 여기 나온 지원동기 자소서의 1-1은 자소서 얼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장 매력적인 카드가 전진 배치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회사 IBK 기업은행이 인턴으로서 혹은 미래의 정직원으로서 본인을 외면하지 못할 만한 카드 근거를 여기에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참고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체험형 인턴에 지원하는 만큼 회사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IBK 기업은행이 엄청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는 행보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체험형 인턴 지원하시는 저의 구독자분들이나 고객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게임 빼고 쓰셔야 돼요. 체험형 인턴은. 아셨죠? 계속 이어가 볼게요. 1번 문항의 후반부입니다. 인턴 경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는 지원 동기에도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다음의 순서로 고민해줘야 됩니다. 인턴으로서 대체 뭘 배우고 싶은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거죠. 정직원에 지원한 입사와 포부와는 결이 달라요. 입사와 포부 정직원 쓸 때는 내가 뭐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리스크 관리 역량 같은 거를 조금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1금융권 애들은 리스크 관리에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인턴은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인터넷에 IBK 기업은행 인턴 후기 엄청 많아요. 조금 옛날 거라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하는 일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턴 더 나아가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거 없어요. 엄청 대단한 거 안 하니까 그 소소한 일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제 의미를 찾을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업무, 뭐 ATM기 앞에서 그 손님들한테 안내 잘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순한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해내고 그 일을 하면서 궁금한 건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선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배운 거를 정직원으로서 IB 기업금융 담당자 혹은 PB 담당자로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밑거름으로 삼을지를 쓰는 것이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분량 1000바이트밖에 없어요. 1000바이트는 글자 수를 치면 570자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을 570자 안에 써줘야 돼요. 아셨죠? 2번입니다.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본인만의 노하우는 무엇이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한 경험을 기술화해 주십시오 라는 건데요. 예시로 제가 달아놨죠. 타인의 의중을 파악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타인의 얘기에 토달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타인을 매료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리고 그 노하우,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로 써도 되는데 그게 결국 본인만의 노하우여야 돼요. 본인만의 노하우. 아셨죠? 본인만의 노하우.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이유를 다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말이? 그리고 그 노하우를 어떻게 기르셨고 그 노하우를 발휘해서 신뢰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런 경험을 써주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과 신뢰를 유지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신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상대에게 책임감을 다한 경험을 또 뒤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발휘해서 신뢰를 얻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휘한 노하우를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문항의 의도는 뭐냐면 IBK 인턴으로서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다하면서 동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 결국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약간의 사족인데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되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세금세 관둔단 말이에요. 저는 관두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가 더 돈을 계속 버니까. 다만 그 책임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만큼 뽑아놓으면 빤스런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자소서에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3번 문항입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자신이 이루어냈던 가장 어려운 변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가장 어려운이에요. 가장 어려운 변화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변화를 이뤄냈는지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항상 말하지만 구체적으로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팁을 하나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주어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바꾸더라도 말이 된다. 그럼 그건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문항 해설 들어갈게요. 여기에 언급할 변화가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여야 돼요. 물론 너무 직무랑 상관없이 뭐 왕따를 극복했다. 저는 좀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해요. 혹은 뭐 말을 어버버했던 내가 말을 잘한다. 그런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업무랑 연관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부를 했다. 뭐 예를 들면 이중전공을 개발자 IT 이중전공을 했다. 뭐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험형 인턴이라고 하면 학생에서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공부로서 이 3번 문항을 해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남들이 볼 때 소소한 변화여도 됩니다. 나에게 의미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라는 게 나오죠. 저는 이 어떻게라는 걸 참 좋아해요. 결국 이 어떻게는 뭐다?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그 변화를 이뤄낸 과정.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동반되면 더 좋겠죠? 근데 물론 어려움이 없어도 돼요. 꼭 어려움이나 난관, 갈등 같은 극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야지만 자소서로서 밸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된 내가 IBK 인턴으로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논리를 설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왜 이 변화라는 얘기를 했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혹시 쓰시나 모르겠지만 농협은행 문항에서 보면 빅블러라는 게 나와요. 빅블러. 그 빅블러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경계를 가리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빅테크 애들이 금융 대출 쪽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한은행이 땡겨요 같은 배달 서비스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즉 그거를 이제 금융 쪽에서는 비이자 수익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자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갈수록 이제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국가의 간섭이 심해지니까 비이자 수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금융기관, 금융지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과 연관시켜서 이런 변화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금융산업의 변화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변화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변화를 성공적으로 내 안에 정착시켰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4번 문항입니다. 타인과 협업 또는 의사소통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거나 결과적으로 어려움 극복한 경험을 쓰시고 거기서 본인이 배운 점을 쓰세요 라고 나오죠.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배운 점이라는 게 결론의 대체제가 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570자 기준으로 한 200자, 150자에서 200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배운 점 중요해요. 아셨죠? 배운 점. 문항에서 들어갈게요. 협업이나 소통이 이 문항의 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문항별로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3번 문항 보면 어려운 변화죠. 그쵸? 2번 문항 보면은 신뢰, 책임감이죠. 그쵸? 이게 되게 비슷한 단어 같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아셨죠? 다양한 나를 보여줄 수 있으면 매우 굿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2에서 4번에 나왔던 단어들을 1번에다가 가치관에 때려박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번에 쓴 가치관과 2에서 4번에 나오는 워딩들이 조금 다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협업 소통 역량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협조를 끌어내는 노하우나 상대방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각자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쵸? 어떤 사람은 경청하는 소통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솔루션을 주는 소통을 잘할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사람은 데이터나 수치 등 근거에 기반한 소통을 잘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 쓸 협업이나 소통 관련 노하우, 역량이 성공을 하는 원동력이나 어려움 극복하는 원동력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협업이라는 거 보고, 그러니까 문항 뜨문뜨문 보면서 또 여러분들 여기다 갈등 쓰지 마세요. 갈등을 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서 정확히 갈등을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참고로 여기서 성공이란 건 뭐냐면 타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처음에 세워둔 목표, 그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저는 봐요. 아셨죠?
그 다음,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협업이나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됐다는 식의 논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의미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죠. 그쵸? 인턴은 학생에서 처음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삶의 의미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운 점, 그러니까 협업이나 소통 관련해서 내가 원래는 협업을 할 때 항상 이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협업 관련 나의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혹은 이 여기에 쓸 경험을 거치고 나서 소통의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졌다거나 뭐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게 될 배운 점이 인턴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식의 간접적인 논리까지 나오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IBK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동계 체험형 인턴 자소서 문항 해설을 마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결국 그거예요. 인턴은 말 그대로 인턴입니다. 제발 여기다가 괜히 어설프게 분석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물론 분석력이 있는 분들이면 상관없는데 그 분석력도 학부 수업에서의 분석력이 좋아요. 제발 순수한 맛을 살려서 쓰시기를 바라요. 특히 중고 신입분들 아셨죠? 자, 카톡 아이디는 이렇게 되고요. 블로그나 브런치 유튜브에서 하리하리 자소서를 치시면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은 정보들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IBK 기업은행 체험형 인턴 방송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시 또 많은 기업 해설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